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끝으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해로 편이 끝나는데 어제 처음에 이제 읽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해로 편이라는 거는 노자를 해설하는 편입니다. 노자를 해설하는 편. 그러니까 노자를 해설한다는 건 사실 도덕경을 해설한다는 것이고 도덕경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다예요. 전부 다예요, 사실은. 법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법하고 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노자의 해석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비자가 그럼 어떻게 도덕경 어떻게 이제 그 노자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그 사기에 보면 사기의 노부자 한비 열전에 보면은 한비자 그러니까 한비자는 노장신한 열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장신한 열전 말고 이 장자, 한비자, 신자 요 세 사람은 전부 다 노자의 그걸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잖아. 그렇게 적어놓은 거에서 그렇게 적어놓은 근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한비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법가라 그러면 사실 도가하고는 많이 되게 상이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뽑아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한비자가 난 노자가 너무 좋다. 노자 너무 사랑해요. 나도 노자 도덕경 암송 CD 100장 살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왜 이제 한비자가 노자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유학에 대한 입장이 비슷합니다. 육아에 대한 입장이 비슷해요. 백서본 이후의 도덕경은요. 육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비자도 이제 육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쓸데없이 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유학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이 같고 그 이제 입장이 같고 여러분 그 백서본 말고 죽간본에서는 육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 점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노자가 일단 뭐 예를 들면 도가 허정하니 아니면 도가 이제 뭐 모양이 없느니 그런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출발하긴 하지만은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정치로 끝을 낸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로 끝을 내는데 그 정치로 끝을 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꾸미는 것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절한 도를 따르고 규칙에 따라 정치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게 있으면 바른 도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지름길이나 아니면 이제 사악한 곳으로 빠지지 않는 거, 간교를 쓰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노자가 정치에서의 도라는 걸로 규정하고 대체로 거기에 대한 이제 양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법가에서 한비자가 얘기하는 법가적 통치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많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한비자를 쓴 사람들, 한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법가 쪽 사람들이 그 요런 이야기, 요런 이제 규칙 그리고 요런 원칙들을 도가에서 많이 따오지 않았나? 도가의 이제 특히 그 백서본 이후의 노자에서 많이 따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유연하죠. 유연하지만은 근데 이제 원칙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노자를 생각할 때 도덕경을 생각할 때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야. 도에 대한 비유 아까 내가 좀 상황하게 얘기했었는데 도에 대한 비유로서 잠깐 물 좀 마시자. 도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노자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뭐 형태가 있다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가까이 있다가도 멀리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얘기는 아닌 거거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도라는 거는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이제 신선처럼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노자의 주장의 핵심에도 분명히 이제 그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원칙이라는 게 도로서 이제 표상되는 건데, 그걸 보려 그러면은 도라는 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양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왔던 그 마지막에 나왔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인 통치, 원칙적인 통치, 그리고 이제 어긋나지 않은, 뭐 그건 사실 이제 어떤 동양 사상에도 다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은, 특히 육아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가 좀 있고, 그다음 법과하고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있기야 있죠. 유연하게 통치하려 그러지. 근데 유연한 통치라는 의미는 사실 그 백서본보다는 이제 주간본에 좀 더 많이 드러나고요. 백서본보다는 이제 주간본에 많이 드러나고요. 원칙적인 통치라는 것도 그렇고, 통치 이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해설처럼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 백서본부터인데, 그 점에서 난 한비자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비자 입장에서는 한비자 입장에서는 법과 술, 그러니까 한비자가 이제 썼다는 이 글들을 보면, 한비자 안에 있는 뭐 글들 있잖아요. 그런 글들을 보면 일단 지금까지 읽은 걸로는 대체로 다 이제 왕이 어떻게 신하들을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돼 있어요. 사실 그걸로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그럼 통치 이념은 어디 갖고 오냐? 그거는 이제 도가 쪽에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물론 이제 그 법가의 상징을 우리가 법, 술, 세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법,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세에 이제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논의의 중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한비자의 경우에는 법보다는 사실 술에 좀 더 난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술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들고,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뒤에 얘기를 또 읽어보면 알긴 다르겠지만은, 그럼 법이나 이제 법의 세 개념은 어디서 갖고 오냐? 다른 이제 그 뭐야 법가 사상가들이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도가에서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저는 이제 헤로편을 읽었을 때 제 감성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 헤로편 이후에는 유로편입니다. 유로. 노자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유로라는 거는 비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유한다. 아마 비유해서 노자를 이해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 날 읽도록 하죠. 이것도 엄청 기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어제 다 못 읽어서 오늘 그 마저 읽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 해로편 읽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끝.